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6일 리포트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가지 리포트를 준비했고요. 실적이 나오는 시즌인 만큼 실적 위주의 그런 리포트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모비스고요. 대신증권의 이승환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비 증가 그리고 전동화 매출 증가세 둔화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했다고 하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10.3조 원, 영업이익은 5,636억 원을 기록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6%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모듈 부품 영업이익은 89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지만 추정치를 하회했다고 하고요. AS 영업이익은 4,738억 원으로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주요 원인은 모듈 AS 부분의 운송비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운항공 운송비가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모듈 쪽에서는 270억 원, AS 쪽에서는 300억 원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네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구동 모터 공급 차질로 인해서 현대기아차의 전용 전기차 생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동사의 전동화 사업 부분 매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전용 전기차 생산이 정상화되는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적어주셨고요.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가동률 개선 그리고 전동화 사업 확대에 따라서 모듈 부분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현대기아차 전용 전기차 판매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핵심 부품사인 동사는 하반기부터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본격화될 예상이라고 하네요.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내재화 계획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27만원 초반대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주가는 38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정말 주가 상승이 좋았던 반도체 장비 업체죠.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먼저 투자 의견을 바이를 제시를 했고 15만원으로 커버리지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 이오테크닉스는 성장성 그리고 실적 안정성을 동력으로 주목을 받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반도체 레이저 어닐싱 장비 그리고 스텔스 다이싱 장비의 매출 발생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전공정 투자에 후행하는 후공정 투자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주력 장비인 마커 부분 매출도 올해 대폭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3%에서 12% 수준으로 다소 부진했던 동사의 영업이익률도 올해부터는 레이저 어네싱 장비의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R&D 비용 부담이 감소하였고요. 또 마커 등 고마진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증가했고 또 자사 레이저 소스의 채택이 확대 그리고 국채과제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인해서 과거 최고 수준이었던 10% 후반 그리고 20%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3%, 89% 증가하는 3,995억 원과 727억 원을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후공정 투자 사이클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동사 실적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4분기에 매출 반영 지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동사 올해 실적이 당사 전망치를 상회하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네, 과거 동사 주가는 향후 성장 동력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따른 급등과 실적 부진에 의한 급락이 교차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동사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주목받아온 반도체 어니싱 장비가 이미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고객사의 최신 미세 공정에 지속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연간 600억 수준의 매출을 발생을 시켰던 스텔스 다이싱 장비 요거는 경쟁사와의 특허 이슈로 매출이 끊겼었는데요. 경쟁사 특허 기간이 올해 하반기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또 내년부터는 다시 대규모 실적을 달성하기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도합 655억 원에 머문 것으로 보이는 동사 어니싱 장비 그리고 커팅 장비 부분의 매출이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750억 원, 128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목표 주가를 조금 상승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리포트를 짧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구경회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현재 주가는 지금 10만 6천 원대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청약이 시작되면서 조금 물량들이 이제 출회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리포트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의 수요 예측 결과 공모 가격이 상단인 39,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성공적인 IPO로 인해서 카카오뱅크 지분의 27.26%를 보유한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5천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네, 한국금융지주는 비은행 지주 회사로서 증권주 중에서 가장 수익원 다각화에 유리한 기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실적 및 주가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고요. 카카오뱅크 지분을 제외하고 본업 가치만으로도 현재 주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이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다음은 법인 매각 이슈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컸었던 한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안타증권의 김기룡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2분기 연결 잠정 실적은 매출액 5,687억 원, 영업이익은 276억 원으로 당분기 영업이익은 낮아진 시장 예상치를 7%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리하우스 중심의 고성장이 이어진 가운데 기타 온오프라인 채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당분기 영업이익 호실적은 가구 제조에 사용되는 목재 원료인 PB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타 원부자재 원가 절감 효과 그리고 6월부터 이어진 손익관리 강화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하우스 관련해서는요. 리하우스 채널의 고성장세는 패키지 판매 그리고 직시공 패키징 증가 그리고 표준 매장 신규 출전과 리하우스 대리점 증가 효과 등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 입점을 통한 트래픽 증가 효과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온라인 채널 성장률 둔화는 아쉬운 요인인 반면에 한샘 그리고 자회사 한샘 넥서스 특판 매출은 수주잔고 증가로 인해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매각 그리고 진행 과정에 따른 주가 변동 확대 가능성은 상존하긴 하지만 안정기를 거쳐서 현 리하우스 중심의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대주주 변동에 따른 동사의 B2C 경쟁력 훼손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 긍정적인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내 동사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실적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다음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리포트고요. IBK 투자증권의 정창현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은 매출액 4,800억 원, 영업이익은 356억 원으로 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양극재 판매량 증가 그리고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 가격 개선으로 분기 최대 매출액인 1,677억 원을 달성했고요. 대량 생산 체제의 본격 진입 그리고 원가 절감 노력으로 인해서 수익성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EV 고객사의 생산 차질 이슈로 인해서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5천억 원, 영업이익 385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확대, 그리고 안정화된 대량 생산 체제로 인해서 고정비 감소로 매출과 수익성 모두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분기 부진했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지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소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은 두 자릿수의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예상이라고 하네요. 목표 주가는 2차 전지 소재 전반 우호적인 환경 지속으로 높아진 실적 기대치를 반영해서 19만 원으로 상향 제시를 하고요. 양극재 중심으로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됨에 따라서 이익 추정치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하반기 양극재 중심의 성장 스토리는 지속된다고 합니다. 양음극재를 포함한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전체 매출 비중은 작년 35%에서 22년도에는 64%까지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은 가속화될 예상이라고 하네요. 또한 하반기 중에 미국, 유럽 등의 해외 투자 계획 발표와 함께 공격적인 증설이 가시화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LG화학에 대한 리포트고요. 메리츠증권의 노후호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LG화학 적정 주가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차기 성장 동력원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첨단 소재 부분의 위상이 높아진 점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동사의 적정 주가에 반영된 첨단 소재의 가치는 4.3조 원이라고 합니다. 향후 첨단 소재 부분은 조인트 벤처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수익성 등의 사업 경쟁력 우위가 확인되는 매 구간의 주가 프리미엄 반영이 가능하겠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 그리고 추후 상장 계획으로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 또한 여유롭다고 하는데요. 과거 대비 현금 활용 능력이 높아진 동사는 성장 동력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현 시점은 투자 의견 바이와 기존 적정 주가인 120만 원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원가 경쟁력으로 전방 고객사들의 단가 인하 압박 움직임이 큰 점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2차 전지 사업 부분은 2021년 상하반기 파우치 원통형 NCMA 양산으로 인해서 소재 기술적 선도 흐름에 동착 중이라고 하고요. 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의 양극재 사업의 경쟁력은 첫 번째로 규모의 경제를 들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원가 절감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데 있다라고 요약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